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오자 교류 회로의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 총 34문제의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각속도 오메가가 377 레디안 퍼 세크인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키워드는 뭐예요? 각속도죠? 각속도. 자, 우리 각속도를 어떻게 정했냐면 오메가다라고 했고 단위가 레디안 퍼 세크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각속도 오메가는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시간에 대한,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가 한 바퀴 돌았을 때, 기전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바퀴 1사이클 한 바퀴 돌았을 때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 시간을 우리는 주기 t라고 했어. 세크. 그 다음에 레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호도법이죠. 도체가 한 바퀴 돌았대.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은 360도입니다. 그걸 우리는 호도법으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2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주파수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더라?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오메가는 뭐와 같더라? 2파이 F와 같더라. 그래서 제가 주파수가 50Hz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각속도 오메가는 얼마가 돼요? 100파이가 돼서 얼마가 됩니까? 314 레디안 퍼 세크가 되는 거고, 주파수가 60Hz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각속도 오메가가 120파이가 돼서 얼마가 된다라고 했어요? 대략 377 레디안 퍼 세크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저희 교재 1번 문제가 377일 때의 주파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당연히 몇 헤르츠가 될까요? 60헤르츠가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기전력이가 141에 사인에 120파이 t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볼트인 파형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이걸 순식값 표현이다 라고 했어요. 교류에. 교류의 순식값 표현. 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2m에 사인에 이 m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최대값. 사인은 파형. 그 다음에 오메가 t.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파수가 있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위상. 이렇게 순식값이었죠. 그러면 주파수를 물어봤으니까 어디에서? 여기 오메가 이 부분에서 이게 오메가가 되겠다. 120파이. 오메가가 120이래요. 오메가가 120파이면 377이 됐어. 주파수가 몇 헤르츠? 60헤르츠. 1번과 2번은 유형이 다르지만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순식값 표현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 3번을 보니까 전하 V가 얼마냐? VM의 사인에 오메가 t에 플러스 30도 볼트만큼 전압이 있고, 전류 I는 IM의 사인에 오메가 t에 마이너스 30도 암페어만큼 전류가 있대요. 그죠? 뭘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전압 기준.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의 위상차. 위상차를 물어봤습니다. 위상차예요.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로 구하면 돼요. 근데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전압을 기준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세타 1은 얼마가 되고 플러스 30도가 되는 거고, 위상차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0도. 그러면 총 위상이 몇 도가 돼요? 60도가 되겠죠.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의 위상차를 물어봤습니다. 전류는 전압에 비해서 위상이 어때요? 뒤져 있겠죠. 그래서 몇 도? 60도 뒤져 있더라. 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위상차 구하는 거. 기준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어느 교류 전압의 순식값이 V가 얼마냐면 311에 사인에 120파이 t 볼트가 됐대요.
자, 하면 전압의 실효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실효값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이걸 순식값이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파형이 어떤 파? 정연파, 사인파. 자, 사인파의 자, 실효값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루트 2분의 최대값으로 구했습니다. 그죠? 자, 이때 311. 자, 여기 311이 무슨 값이 돼요?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얼마나 나와요? 루트 2분의 311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220V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더라. 쉽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저하고 제가 했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5번. 자, 어떤 전압이 기전력 E가 얼마냐면 141.4에 사인에 자, 100파이트예요. 100파이트. 자, 100파이트 볼트인 교류 전압이 있다. 이 교류의 실효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무슨 파야? 사인파. 정연파의 실효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V는 다시 한번 루트 2분의 최대값.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죠? 그럼 최대값이 얼마예요? 141.4네. 루트 2분의 141.4. 자, 계산기 눌러보면 대략 얼마 나와요? 100V 나오겠죠? 100V. 왜? 루트 2가 1.414니까. 자, 요 공식을 모르면 여러분들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정연파 교류의 최대값. 자, 최대값 VM이 얼마냐면 220V예요. 자, 이때 평균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평균값. 자, 어떤 파예요? 정연파입니다. 사인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자 4번, 5번을 통해 가지고 이 정연파 사인 함수의 사인파의 실효값에 대해서는 이미 알았어. 루트 2분의 VM이라고. 그죠? 최대값이라고. 그럼 평균값은 어떻게 구해? 평균값은. 자, 이 평균값 어떻게 구해요? 불러보세요.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분의 2의 최대값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니까 파이분의 2의 최대값이 220. 자,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 나와요? 140점. 자, 1V가 나오더라. 답이 몇 번인데요? 4번이 되더라. 이해되시죠? 그죠? 자,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걸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을 한번 볼게요. 7번을. 자, 문제 7번을 보니까 다음 중 파형률을 나타낸 것은 했네. 자, 저희가 자, 교류의 정연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각파까지. 그죠? 거기에 평균값, 실효값이 하나로서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평균값과 실효값 또는 최대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했냐면 파고율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파형률이라고 하는 것도 자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그럼 파고율은 뭐야? 어떤 기준파에 대해서 파가 얼마만큼 솟구쳤냐 그 솟구친 정도를 나타낸 걸 우리는 파고율. 그러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최대값에 대해서 자 가장 기준인 거 어떤 거? 실효값에 대한 최대값의 비, 백분율 값을 뭐라고 해요? 이걸 파고율이라고 하더라. 파형률은 뭐야? 어떤 기준파에 대해서 파의 형태가 얼마만큼 일그러졌냐 일그러짐 정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파형률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파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 실효값을 무슨 값으로? 자, 평균값으로 자, 나는 백분율 값을 뭐라고 해? 이걸 파형률이라고 한대요. 파형률. 이해되시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파형률이니까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자, 1번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복수수. 자, 어떤 임의의 수가 3 플러스 j4랍니다. 그죠? 자, 복소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합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제가 어떤 임의의 수 z가 있는데 이때 a 플러스 j의 b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이 j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허수지, 허수 단위. 그죠? 그럼 이건 실수고 이건 허수가 되니까 자, 좌표기를 그려보니 어떤 임의의 실수는 자, a가 되는 거고 임의의 어떤 허수 자, y축이 허수가 됐다라고 했어요.
자, B가 된대요. 이때 크기는 자, 벡터적인 합이 되더라. 자, 이게 되더라. 그럼 밑변은 A가 되고 자, 높이는 B가 되니까 이 키근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어떻게 구해요? 자,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의 제곱근으로 구하더라. 이해되시죠? 거기에 위상. 자, 이 세타. 자,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크 탄젠트 A분의 B로 구하더라. 그러면 실수가 3이고 허수가 4예요. 크기 어떻게 구해요?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의 제곱근.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5가 나오겠죠. 왜? 3, 3은 9, 4, 4, 16. 루트에 25. 5의 제곱이 되겠죠. 5의 제곱이니까 5가 나오겠지. 이해되시겠죠? 자, 8번까지. 자, 이런 부분들. 자, 우리가 전압, 전류의, 교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표현 방법에는 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순식값, 평균값, 실효값. 이해되시죠? 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무슨 수학적인 게 들어간다고요? 복소수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자, 어떤 교류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가감, 승계,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소수의 계산 방법,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앞으로 가서 내용을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시자고요. 9번 보니까 자, 다음 중 복소수의 값이 다른 것은 했어요. 다른 것은. 자, 그럼 다 해보셔야 되겠네. 자, 1번을 보니까 1번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j 이게 기준이 되겠죠. 자, 2번을 보시자고요. 2번을 보니까 마이너스 j에 1 플러스의 j가 되더라. 그죠? 그럼 이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j가 되는 거고 jj 해보니까 이 j라고 하는 것은 루트의 마이너스 1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j의 자승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1. 자, 우선 1번하고 2번 기준이 되겠네. 값이 틀려. 그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럼 3번을 해보면 되겠다. 3번을 해보니까 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j에 자, j로 나눠줘 봤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계산이 힘드시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시면 돼요? 4번 해보시면 되잖아. 그럼 해보시자고요. j니까 넘어가면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j에 마이너스 1승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해보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j에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j 하니까 플러스 자,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j니까 j의 자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자, 플러스 1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잖아. j 의 자승이니까요. 요놈 엎어지면 어차피 1 되잖아. 근데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1 되겠죠. 그죠? 여기는 j의 마이너스 1. 그럼 j 해보니까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j가 되겠네. 우선은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 2번이. 그럼 4번을 한번 해보시자고. 4번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려우시면 자, 4번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j에 1 플러스 j가 된대요. 그러면 얼마 됩니까? j에 j니까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j. 답은 2번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j라고 하는 것은 허수단이에요. 허수단위이고 자, 이 j가 의미하는 크기는 루트의 마이너스 1 값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j의 자승은 얼마가 돼요? 루트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의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j분의 1, j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j를 곱해주시면 이게 얼마가 돼? 마이너스 j와 같더라.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9번 문제까지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한번 볼게요. 10번. 자, 10번을 한번 보니까 자, 10번을 보니까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자기 인덕턴스 10mm 헬린 코일에 자, 50Hz 314V의 교류 전압을 가했대요. 자, 이때 몇 암페어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라고 한 거야. 자, 단 코일의 저항은 없는 곳으로 하고 파이는 3.14로 계산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코일만 있어. 자기 인덕턴스. 자, 이런 코일이 있대요. 자, 이 코일. 자, L의 단위가 헬린 건 알고 계실 거야. 자, 이게 얼마입니까? 이 L의 단위가 10 미리 헬리다라고 했어요. 코일만 있는 거죠. 거기에 주파수는 자, 50Hz에 자, 전원을 인가했습니다. 교류 전원. 주파수가 있으니까 주파수가 50Hz가 됐고 이때 자, 실효 전압은 얼마냐면 314V가 됐어요.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러면 키워드는 I야. 전류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I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I는 I 어떻게 구해요? 자, 리액턴스 분의 전압으로 구하셔야 되겠죠. 실효 전압으로. 왜? 이거는 옴이 아니야. I라고 하는 것은 암페어니까 이 암페어 어떻게 구합니까? 볼트를 옴으로 구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옴의 공식이니까. 그러면 이것부터 찾아야 할 거란 말이야. 자, 리액턴스. 자, 유도성 리액턴스는 제2의 오메가 L 값이래요. 그죠? 근데 크기만 얘기를 하니까 자, 오메가 L로만 우리가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근데 주파수가 50Hz래. 왜? 이 부분은 자, 제2의 2파이 F L 값인데 크기를 얘기하니까 이 부분만 얘기하면 되죠. 2파이 곱하기 50. 우리 이미 알고 있어. 314라고. 1번 문제 풀면서 1번하고 2번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이게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왜? 미리 헬리니까 헬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자, 이거 계산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유도성 리액턴스가 얼마 나오냐면 3.14옴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실효전류 I는 자, XL 얼마? 3.14에 대한 전압은 얼마입니까? 314가 되니 나눠보면 전류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00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키워드는 뭐가 됩니까? 자, 요걸 알고 있냐? 자, 어떤 거? 자, 자기 인덕턴스를 뭘로 만들 수 있냐? 유도성 리액턴스로 우리가 변환을 시킬 수 있냐? 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하고 지금 천천히 한 10문제 정도 풀어봤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뭘 물어보는 건지 여러분들이 키워드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하고 11번부터 다시 한번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